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LG 신형 코드리에 쓰인 톰프리 9 TFP9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 8, 9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됐으며 각 라인업의 특징을 요약해 보자면 5는 기본 모델이고 음질은 5, 8, 9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UV 나노 케어를 탑재하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8 모델이 있고 무선 충전이 빠지고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을 지원하는 9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이 9 모델인데요. 가격적으로 최상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외형적 특징과 스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정말로 동그란 크레드를 가지고 있고 크레드를 열면 A사의 제품이 생각날 정도로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A사의 제품을 옆에다 놓으면 색깔만 다른 이어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비슷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블루투스 5.2 버전을 탑재했고 IPX4 생활방수를 지원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5분 충전하고 1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연속 통화는 ANC를 켜고 끄고 모두 5시간입니다. 그리고 음악 재생은 ANC를 켜고 6시간 끄고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한쪽당 5.2g 크레들 36.7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요. 이어버드를 넣고 총 47.8g, 56g, 버즈 프로가 57.4g, 버즈 라이브가 53.3g. 자, 무게면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펙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을 살펴보면 바로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이게 뭐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충전 크레들이 블루투스 송신기 모드가 되는 건데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스위치나 데스크탑 등등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기기든지 무선 이용이 가능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던 스위치 오랜만에 진짜 충전을 해서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요. 톰프리의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 을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딜레이도 거의 없고 게임을 할 만큼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킨 김에 또 게임을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굉장히 쓸만합니다. 일단 연결성이나 신뢰도는 높은데 문제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음질 열화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음질이 좀 상대적으로 직접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했을 때보다 떨어져서 음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기능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영화를 본다거나 다른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레들의 배터리가 많이 없을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버드의 터치로 조작하던 기능은 노캔 컨트롤을 제외하고 전 기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버드의 마이크도 사용이 불가능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억스 개념으로 오디오만 뽑아서 전달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제품에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소리, 바로 음질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극찬을 이어오고 있는 제품이라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LG의 음질에 대한 진심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유선 이어폰으로 음감을 즐기던 시절인데 LG에서 출시했던 G5 혹은 V20 음질에 대해 굉장한 공력을 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게끔 출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DAC 중에 하나였던 ESS사의 E9218이라는 쿼드 DAC, 무려 듀얼도 아니고 쿼드 DAC를 탑재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PC에서 외장 사운드 카드를 달아준 거예요. 이 제품의 스펙이 얼마나 뛰어났냐, 32비트 384kHz를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무려 DSD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DAC를 넣어줬어요. 진짜 고가의 DAP에서만 구현됐던 그런 플레이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때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여튼 이때 당시에 LG가 가졌던 음질에 대한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기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톰프리 9이 출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걸 보고 혹시나 이런 음질에 대한 LG의 진심이 또 들어간 건 아니냐, 엄청난 또 발전이 일어난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상태에서 언박싱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귀에 꼽고 몇 곡을 들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나? 라고 일단 의심을 했고 아니면 핸드폰과 연결이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실망스러운 음질이어서 한동안 좀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이어팁이 안 맞나? 이어팁을 그래서 하나 큰 걸로도 껴보고 작은 걸로도 껴보고 이런저런 거 제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뒤에 실망을 좀 했고요. 음감을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249,000원에 맞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 대역에서 음의 밀도감이
수준이 너무 낮아요. 편안한 사운드를 추구하면서 매력을 잡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타격감이 있는 저음, 풍성한 양감, 혹은 매력적인 보컬, 카랑카랑하고 해상도 높은 고음, 특징적인 무기가 없는 소리라는 결론입니다. 이는 이제 EQ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이 에어팟처럼 좀 편안한 사운드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건강식을 먹는 기분이고 자극이 적은 밋밋한 소리라는 생각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소니의 1000X 마크 4하고 비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EQ는 신기하게도 디폴트 세팅이 베이스 부스트로 되어 있고 총 5가지의 프리셋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사용자 EQ는 2가지 설정이 더 가능하고요. ANC 성능은 에어팟 프로, 버즈 프로 등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지만 또 압도적으로 더 좋다고 볼 기능은 없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패시브 노캔이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를 이렇게 꽉 막는 차음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윈드 노이즈는 약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LG 톤프리 신제품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를 연결해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LG 톤프리 신제품 KFP9 모델이고요. 선풍기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선풍기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LG 톤프리 통화 품질 테스트 중인데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앞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TV 소리를 크게 키워놨고요. 이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군을 통해서 좀 더 해보자면 버즈 프로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고 봐요. 버즈 프로가 지금 웨이도염 이슈가 있고 착용감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불을 받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냥 소리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버즈 프로보다 한 단계 아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버즈 라이브하고는 비교가 좀 사실 어려운 게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이런 커널형과 음색적인 비교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에어팟 프로하고는 어찌 보면 좀 가장 비슷한 음색과 음질적인 특징을 좀 가진다고 봐요. 둘 다 좀 굉장히 편안한 사운드, 오래 들어도 좀 자연스럽고 그냥 귀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 물리적으로 뭔가 이런 이도가 아프거나 막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소리 때문에 피곤해질 염려는 좀 가장 적은 두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출시된 코드리스들을 제가 책상에 한번 좀 나열을 해봤어요.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가성비 제품, 그리고 소니의 신제품, 보스, 뱅앤올룹슨, 제나이저, 드비알레까지. 정통 사운드 회사인 뱅앤올룹슨, 제나이저, 보스, 그리고 소니, 그리고 왼쪽은 LG, 삼성, 애플. 지금 뭐가 다를까요? 이쪽은 IT 기업이죠. 전통적인 전자제품, 핸드폰 이런 걸 만드는 제조사들이고,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코드리스와 IT 기업이 만들어낸 코드리스의 성향이 정확하게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 IT 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연결성, 통합 품질, 멀티미디어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지만 음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후속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전문 음향 기업에서 출시한 제품들을 보면 음질은 처음부터 뛰어났어요. 하지만 좌우 연결성 혹은 휴대폰과의 연결성 부족, 그리고 멀티미디어, 게임 플레이 시에 다소긴 딜레이,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상대 진영의 장점을 서로 흡수하기 위해서 마치 안드로이드와 iOS가 서로의 기능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톤프리 일주일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보통 저는 음감 위주의 코드리스를 선호를 해서 음질이 별로면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톤프리에는 자꾸 손이 가고 외출할 때 뭘 가지고 나갈까 하고 서랍을 열고 살펴보다 보면 톤프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편안한 착용감과 신뢰도 높은 연결성, 이게 안드로이드, 애플 둘 다 연결이 잘 됩니다. 좋은 통화 품질, 딜레이 적은 게임 모드, 그리고 준수한 노캔 기능 등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결국 코드리스는 지금 다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기본적인 코드리스의 기능과 안정감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자잘한 장단점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귀에서 뺄 때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꼭 이렇게 다시 손으로 뒤집어서 크레들에 넣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착용감이 좋긴 한데 귀에 너무 착 붙는 느낌이 가끔 좀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고정력이 높아서 빠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어버드의 터치 반응성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터치 동작 시 알림음이 나오는데 동작을 인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게임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응용해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훌륭한 제품이며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나름의 신기능이 탑재된 매력적인 코드리 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음감을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또 많기 때문에 지금 249,000원이면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이 제품을 굳이 음감 목적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멀티미디어 제품으로는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용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